그래서 중추신경계라는 것을 정리할 때 뇌 척수를 중추신경계라고 부르게 되고,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아마도 기말고사 볼 때 무조건 하나 나올 겁니다. 뇌신경, 척수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말추신경계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뇌가 이렇게 있다면 이 뇌에 연결된 뉴런들이 있겠죠? 이 뇌에 연결되어 있는 뉴런들을, 요거를 우리가 뇌신경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밑에 척수라는 것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이 척수와 또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신경들, 감각신경, 운동신경들이 되겠죠? 이것들을 우리가 척수신경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뇌신경은 중추신경계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에요. 무조건 말추신경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신경이라는 말만 듣고 나중에 이렇게 비교해보면은 그냥 뇌신경 당연히 말추신경계인데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보기에서 뇌신경을 그냥 갖다 놓고 보면 마치 중추신경계 같아. 그래서 의미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0페이지 여러분들 보면은 체크해둬야 될 게 뭐냐면, 신경계의 구성 나오면서 말추신경계라고 하면서 뇌신경 몇 쌍? 12쌍 체크해두고요. 척수신경은 몇 쌍? 31쌍. 그 12쌍과 31쌍이라는 개념도 보기, 특히 내신에서는 이런 숫자적 개념 기억하는 걸 많이 다뤄지거든요. 꼭 기억해두시면 분명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요 뇌라고 하는 것, 즉 중추신경계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추신경계. 자, 아주 기본적인 틀에서부터 정리할 건데, 하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당연히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뇌 중추신경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뇌척수라고 부르는데, 척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뇌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사람, 너무 못 그렸다. 네, 사람이라고 했을 때 사람의 요 머리에 있는 부분을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이걸 뇌라고 할게요. 선생님 좀 크게 그렸습니다. 그 뇌에서 가장 큰 부분, 가장 바깥쪽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뇌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큰 틀에서 그 개념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대뇌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등 정신활동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혹은 추리를 하고 혹은 이성을 봤을 때 어떤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고, 이런 감정, 모든 것들, 고등 정신활동이 대뇌에서 맡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쪽에 조금 더 작은 뇌가 있어요. 여기는 우리가 소뇌라고 부르게 돼요. 소뇌는 여러분들이 그냥 위치적으로 기억을 해도 되는데, 예를 들면 이쪽에 선생님이 그냥 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즉 귀랑 소뇌랑 가까이 있다. 선생님 여기 눈 이렇게 있다라고, 이 믿고 하면 귀 한 이쯤 있잖아. 그래서 소뇌가 저기쯤 있다. 그럼 여러분들 귀 하면은 청각이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귀가 맡고 있는 능력은 청각 말고도 하나가 더 있어. 뭐가 있죠?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아예 기억 안 나? 전정기관이나 반구리관이라고 하는 균형, 평형 감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평형 감각을 조절하게 되고요. 우리 앞에서 정리할 때 이 대뇌가 맡고 있는 고등 정신활동 외에도 대뇌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냐면 바로 수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조절해요. 수위 운동이라는 것은 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뒤에서도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면서 다루게 될 내용이에요. 수위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의식을 갖고 행동할 수 있는 운동을 조절한다라고 말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필기를 합니다. 혹은 생각을 합니다. 혹은 어떤 뭘 주스려고 해요. 다 여러분들 생각을 갖고 조절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대뇌가 조절하게 된다. 그죠? 그 소뇌 역시 이러한 수위 운동 조절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손해는 근데 좀 도와주는 역할이고 대뇌가 중심적인 건 맞습니다. 라는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럼 손해랑 대뇌 정리했죠. 가운데 부분에는 뭐가 있냐면 간뇌라고 하는 거 들어봤죠? 간뇌, 이름서부터 간 하면 어떤 거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삼투압, 혈당량, 혹은 체온, 세 개 다 관련 있는 거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항상성을 조절한다. 그래서 항상성 조절의 중추가 된다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성이라고 말하는 거 우리 앞에서 유빈이가 말한 것처럼 삼투압, 혈당량, 체온을 조절하게 되는 것의 중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자세히 배울 건데, 삼투압, 혈당량, 체온을 조절하는 어떤 보기 선지가 나왔다. 그거에 조절하는 중추 신경계는 누구야? 간뇌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삼투압, 혈당량, 체온이다. 무조건 간뇌다. 라고 여러분들이 조절 중추를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간뇌에서부터 밑에까지 쭉 어떤 뇌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가장 윗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 요 뇌를 중간뇌라고 부르게 됩니다. 중간뇌는 예전부터 여러분 많이 들어봤겠지만 동공반사라고 하는 눈과 관련되어 있는 반사의 중추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밑에 뇌교와 그리고 그 밑에 마지막 연수라는 것이 있는데, 연수라고 하는 것은 또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다. 역시 반사의 중추예요. 근데 뭐 재채기, 하품, 뭐 구토 이런 거에 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할 때 조금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선생님 한 번에 정리해 줄게. 이건 앞으로 고민할 필요도 없어. 밑에 척수와 연결해지면서 척수에서 무릎 반사라고 하는 무조건 반사의 중추가 척수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반사 어느 정도 개념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릎 반사, 무릎 쳤더니 올라가요. 여러분들 의식하고 관련 없는 거죠. 즉 대뇌에서 담당하고 있는 수위 운동과 전혀 반대되는 개념의 반사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척수가 담당하고 있는 무조건 반사, 연수가 담당하고 있는 재채기, 하품, 구토 같은 것들, 중간뇌가 담당하고 있는 동공 반사 모두 무조건 반사에 해당해요. 요것들 전부 다 무조건 반사에 해당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품하려면 하품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좀 다르잖아. 실제 막 진짜 너무 졸려서 하품 하면서 나오는 거랑 여러분들이 그냥 입 벌리면서 하는 거랑 다르죠? 그죠? 구토 같은 것도 물론 여러분들 손 놓으면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거랑 요거를 구별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돼. 실질적으로 감당하게 되는 중추가 누구이냐? 중간뇌는 요거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목 위에서 반사가 일어난다 라고 하면 연수가 돼요. 목 윗부분에서. 근데 목 아래에서 일어나는 반사다 라고 하면 척수로 바로 연결을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따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게 될 건데, 문제에서 실질적으로 자세히 나오게 되는 파트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림 표시하면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인 틀은 연수는 목 위, 척수는 목 아래, 목 위 중에서도 동공 반사만 두고 중간뇌, 이렇게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 지금 정리해 본 게 뭐냐면, 중추신경계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신경세포, 뉴런이라는 것이 아주 기본이 되는, 기본 단위가 되는 것을 신경계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신경계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중추신경계는 당연스럽게 연합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말초신경계, 뇌신경과 척수신경은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뇌를 살펴봤더니
대뇌, 소뇌, 간뇌, 중간뇌, 연수, 척수 각각 갖고 있는 역할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